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둔화 신호에도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래피어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홈페이지 글로 몇 줄기 희망이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했고요. 보스틱 총재는요, 물가 상승률을 우리의 목표치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제약적인 수준의 통화 정책을 달성해야 한다. 내용은 금리 인상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8.2에서 요번에 7.9보다도 낮은 7.7까지 상승을 했지만, PPL은 4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물론 시장 전망치 하회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제기되면서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을 지금 또 볼 수 있고요. 보스틱 총재는 광범위한 물가 상승률 완화의 지표가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반 매파와 비둘기로 나눠져서 서로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자, 보스틱 총재는 18개월에서 2년이 걸릴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실제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걸리는 정책 시차가 일부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한 2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걸릴 것이다 라의 점수를 두는 것이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언들이 좀 셌고요. 연준 인사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발언처럼 금리 상단을 낮출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속도 조절로는 연준 내부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도, 좀 분위기가 너무 싸늘하면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많이 좋게 미국을 만들기 위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죠. 미국 사람들만 봐서는 좋게 잘 살기 위해서 2%의 인플레이션을 강조를 연준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투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돈나무로 유명한 캐시우드, 이 여자 왜 이러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얘기하고 하는 거 반대로만 하시면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합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거래를 지금 최근에 또 자기는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회사를 제가 좀 봤더니 아크혁신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러고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암호화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더 많이 그래서 그거를 킵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거래소도 여러 가지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FTX 코인, 그 코인 가상화폐, 이 인간 때문에 뱅크먼, 얘가 지금 30살이죠. 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 바하마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다가 그 CCTV에 촬영에 찍혀가지고요. 그게 지금 그 퍼 날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두바이로 도망 안 갔냐? 예. 두바이로 이제 자기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읽었는데, 바하마에 있군요. 지금 아이스크림 사 먹다가. 어리긴 어리네요. 예. 당이 좀 부족했는지 조사를 받으세요. 조사를 받아서 당당하게 비트코인 또 그 루나, 권도용이 어디로 도망갔냐? 나타나지도 않네요. 당당히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우리 캐시우드, 돈나무 이 여자 지금 테슬라 그러더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테슬라가 문제가 많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지금은 GM으로 다 갈아타가지고 주식을 바꿔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 말하고 테슬라 그러면서 자기 뒷근육으로는 GM을 사는 이런 여자 말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 여자 회사 아크혁신, 네, 본인의 회사는 대폭락으로 언제 어떻게 문을 닫을지 모를 그런 도산에 쌓여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만 하면 폭락은 없고 유지는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FTX 새 CEO가 지금 나왔는데 존 레이 3세라고요. 언론 사태 때 아마도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제가 봤습니다. 언론 사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것도 폰지 사기였죠. 예, 그래서 폰지 사기로 아마도 스티븐 스틸버그도 이 사기꾼한테 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당해가지고 당시에 빵간 네, 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예, 집에서 이제 그 무슨 발목에다가 뭐 발찌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밖에 나오면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깜빵 갈 뻔 했는데 뭐 어떻게 죽었다고 예 그렇게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 그 회사 파산이 있었을 때 아마도 정리를 한 존 레이 3세라는 이분이 지금 FTX 새 CEO로 이렇게 지금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트코인 세상에 이렇게 대차대조표에 대한 확신이 없다. 재무 통제력이 완전히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FTX는 내 40년 이상의 업무 경력에서 본 최악의 기업 실패 사례다. 내 경력에서 여기에서 발생한 것처럼 기업 통제가 완전히 실패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재무 정보가 아예 부재한 상황은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보면서 왜 이런 회사에 가가 CEO로 다시 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갔나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식이 이게 비트코인도 제가 볼 때는 13,000까지 저는 그냥 제가 13,000이 얘기하면 지금 바로 내일 13,000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겠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증시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때에 이던 해리스 이코노미스트, 소비 고용 좋고요. 예,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소비가 이번에 백화점도 실적이 좋았고요. 여러 가지 좋았지만 주택은 하락을 했다. 연착륙 희망 주지 말아라. 예, 연착륙 희망 주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 하나 하신 분도 있는데,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님이라 그러시네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주가 하락, 금융위기 후 최고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주가는 더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사놓는다면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누구든 다 마친 사람이 현재 뭐 90%. 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지 않았다, 맞았다 하면 또 다시 내려가게 되면 그 말은 또 맞은 겁니까? 이게 투자라는 것은 오를 때가 있지만 내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주가가 하워드 막스 캐피탈 회장님,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한다. 그때가 바로 금융위기 후에 최고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최종 금리 5% 안팎에서 5년에서 10년 유지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5% 기준금리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그게 적은 기준금리일까요? 그건 적은 금리가 아니죠. 10% 이상의 우리는 이자를 써야 하는 그 정도의 기준금리가 5년에서 10년을 바라봤을 때 길게 유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은 별로. 금리로 해가지고 1년 대충 6개월만 버티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 것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두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베팅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현금이 중요하다. 아무 때나 최고로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맞는 것은 돈이 있어야 사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뭘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세이브하고 있어라.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